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뇌박의 이재원입니다. 오늘 특집 두 번째 시간, 수면과 뇌 건강이라고 하는 주제의 특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수면이 안 좋으면 몸에 어떤 안 좋은 변화가 오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 준비한 그림은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몸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면 사람에게 염증을 줄이는 항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진통 효과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염증을 억제해서 피부 상처가 좋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아침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아침이면. 밤에 잠을 잘 때 굉장히 낮아졌다가,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점점 낮아졌다가, 밤에 자는 동안에 확 올라가면서 아침에 완전히 피크를 이루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오후 들면서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할 때, 왜 오후가 들어서 저녁 때가 될수록 좀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피곤감, 또 여기저기 좀 쑤시기도 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런 거에 좀 더 예민해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이게 이제 말짱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있을 때 아주 개운하고 말짱하고. 그래서 아침에 확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한 느낌이 든다. 이거는 다 이 콜티졸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어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주변이 좀 깜깜해지면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많아지기 시작해서 밝아지면은 점점 줄어들고.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뇌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반대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컴퓨터의 파워처럼 사람의 뇌에 전원을 확 공급해주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이 좀 빠지면서 좀 깊은 수면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변이 깜깜해지면 확 나오기 시작해서 깜깜했을 때 피크를 이루고 아침에 해가 밝으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호르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야지만 우리 사람의 뇌는 이 자고 일어나는 이제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리듬감 있는 호르몬의 분비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 근데 우리가 잠을 너무 조각잠을 잔다든지 수면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왜 수면이 좀 얕아진다 그러죠? 전원이 완전히 좀 빠져야 되는데 수면이 깊은 수면이 안 되고 수면이 얕아지면서 뇌가 이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여기 이제 미드나잇, 그래서 밤에 깜깜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아이가 키 성장이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키가 크려면 밤에 꿀잠을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밤에 피크를 이루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호르몬이 수면의 패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면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엉키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제대로 상쾌한 느낌도 없고 밤에 자도 중간에 자꾸만 깨고 일어나고 깊은 수면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뇌에는 여기 복잡한 영어가 있는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통 신경세포들은 전기가 가해졌을 때 신경세포의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안에 있는, 여기 시계 안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가 일정한 시간 비율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신경 활동성을 보이게 되는, 신경 활성을 보이는 이런 세포, 자동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신경세포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맞춰서 우리 여러 장기의 리듬이 이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시계와 같은 곳이 뇌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그널에 맞춰서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런 수면센터, 수면센터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 이 센터가 이 시계에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사이클이 잘 맞아져 있으면 이 시계도 그렇고 뇌 안에 여러 가지 세팅들이 다 좀 리듬감 있는 좋은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쥐에다가 이게 어떤 때는 좀 진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진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활동성, 리듬감을 보이고 있는 이런 쥐의 뇌에다가 손상을 가하니까 그 리듬감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 옆에도 똑같이 좀 진했다가 얕았다가 진했다가 얕았다가 이렇게 주기를 가지면서 템퍼리처라고 이제 체온이 조절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손상을 딱 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해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리듬감 있게 활동을 잘하던 쥐가 이 부분에 손상이 가해지니까 이게 자고 일어나는 이제 패턴이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뒤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의 뇌의 시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손상을 당하게 되면 자고 일어나는 리듬감도 없어지고 이렇게 점점 잠이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뇌 안에 있는 시계는 누군가 시계를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독어로는 이제 자이트게버, 그래서 영어로는 타임기버, 시간 제공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공자가 자꾸만 뇌 안에 있는 시계를 잘 맞춰줘야지만 우리 뇌 안에 있는 시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임기버라고 하는데 이 타임기버에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 있는 그림이 뇌 안에 중앙시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중앙시계가 각각 장기로 가는 시계의 시간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장기로 가는. 자, 근데 이 중앙시계는 그러면 누가 맞춰주느냐? 여기 옆에 있는 타임 큐라고 되어 있죠. 이 타임 기버라는 거예요. 타임 기버. 자, 그래서 우리 뇌가 중앙시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시계가 시간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자, 하루 종일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해야지만 왜 배꼽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에 식사를 해야지만 이게 뇌 안에 있는 시계를 맞추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빛이 매우 중요해요. 빛. 네, 빛. 그래서 왜 이제 하루 종일 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이런 사이클, 이런 빛이 사실은 사람의 뇌에 시계의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인 빛을 쬐이지 않은 너무 실내에서만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사람 뇌 안에 있는 중앙시계는 지금 몇 시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활동. 예, 그래서 왜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이런 것들 매우 좋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뇌가 항상 일정한 시간에 맞추거든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나가서 산책하고 이렇게
활동이 일정하지 않으면 뇌 중앙시계에 혼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한 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중앙시계가 막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 각 장기에 퍼져 있는 뭐 심장이나 간, 근육, 콩팥 이런 다양한 장기에 있는 시계들이 제대로 된 리듬감 있는 활동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시계가 안 좋으면 전체적인 장기의 기능들이 다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이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 이런 거 역시도 사람이 중앙시계가 잘 맞아지는 이런 큐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계는, 중앙에 있는 시계는 두 가지 시간 제공자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빛에 의해서 제공되는 시간 제공자. 그래서 바깥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 이런 게 눈에 영향을 줘서 이런 게 결국 중앙시계를 잘 맞추는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non-fatigue zeitgeber라는 게 있어요. 빛이 아닌 시간을 잘 제공해주는 이런 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첫 번째 슬립 웨이크 사이클이라는 게 나옵니다. 슬립 웨이크 사이클.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해야지만 우리의 중앙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고 일어나는 시간,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액티비티, 항상 일정 시간의 활동, 산책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시간에 하시게 되면 그게 나의 뇌에 시간을 24시간으로 잘 맞춰주는데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소셜 타임. 이 소셜 타임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대화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대가족 시대 때는 저녁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이렇게 어떤 바이오리듬의 시간 큐를 제공해 주면서 사람이 생체 시계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핵가족화되기도 했고 또 식사 시간이 각각 따로따로 식사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이런 게 많이 줄게 됐죠. 자, 마지막에 있는 게 식사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는 어떤 의미에 더해서 사람의 뇌에게는 시그널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쯤이야. 지금이 몇 시쯤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meals,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라는 게 한 가지 중앙시계를 잘 맞추도록 도움이 되는 이런 자극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깜깜해지면 나와서 사람의 뇌를 전원을 좀 끊어서 뇌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낮이 되면은 뇌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이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서로 한 쌍을 이루는 호르몬의 가족이다라고, 패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소를 타듯 밝아지면 세로토닌이 많아지고 깜깜해지면 멜라토닌이 많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시소를 타고 잘 분비가 되어야지만 사람의 이 시계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거를 우울증이라고 보통 우울증에서 보통은 세로토닌 부족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들은 대부분 이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는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밤에도 잘 졸립지가 않고 아침에도 개운하지가 않고 이렇게 수면의 문제가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세로토닌이 어떻게 깨어있을 때 어떻게 작용하고, 또 왜 우리가 피곤을 푸는 넌렘 수면일 때 어떻게 작용하고, 이런 걸 이제 관련성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이 물질도 자고 일어나는 이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리듬감을 잘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보통 깨어있으면 히스타민도 세로토닌과 비슷하게 좀 많아져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노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오렉신,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깨어있을 때, 사람이 깨어있을 때 좀 충분히 나와야지만 사람이 건강히 뇌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잠을 잘 때는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타민 작용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이라는 게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약들 중에. 이 항히스타민은 이렇게 이제 수면을 일으키는, 수면을 유지시키는 이런 걸로도 쓰이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나 이렇게 뇌를 재우는, 뇌를 마취시키는 물질이 아니더라도 히스타민이 억제가 되는 약들이 수면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 몸 안에 있는 생체 시계가 어떻게 이제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수면 장애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